세 번째 영상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 자, 43쪽입니다. 43쪽에 정책의 목표와 성격의 중요성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그게 정책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 목표가 있을 것이고, 이 과목은 사회복지 정책론을 가르치라고 만든 과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도 나름대로 교육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으로 넓히면 이게 정책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정부가 바뀔 때 국정 목표를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국정 목표에 밑받침이 되는 예를 들어 국정 철학, 때로는 비전, 그 다음에 국정 그 과제 아래 세부적으로 100 몇 개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쪽인데요. 자, 정책 목표의 유형인데, 첫 번째,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죠. 장기적인 거는 보통 5년 이상의 것, 특히나 복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계획이 가장 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도 감소할 뿐더러 생산 가능 인구,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줄어들면은 이 줄어든 사람들이 자, 생산하고 소비한 것으로 그 위에 연령층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만저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죠. 자, 이런 게 장기적 목표고, 단기적 목표는 여러분들 댁 근처에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수도를 고친다든가 이런 거요. 자, 이런 것들을 단기적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는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당장 수돗물 안 나오고 전기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 단기적 목표도 중요해요. 그리고 장기적 목표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누가 더 중요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표된 목표와 숨어있는 목표라고 하는데, 자, 공표된 목표는 드러난 목표, 다시 말해서 문서로 또는 홈페이지에 나타난 것, 이게 공표된 목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요새는 이제 정책을 홍보하잖아요. 자, 우리 정부는 이런 것도 했어요. 우리 시청은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왜 하는 이유는요, 누군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거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건 공표된 목표예요. 공표된 목표고, 숨어있는 목표는 은밀한 목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 책에서는 이걸 이제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 없고요. 자, 왜 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숨겨져 있는 의도가 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숨어있는 목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민심을 달래기 위한 거죠. 갑자기 왜 이 정책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나온 거지? 자, 숨어있는 목표는 지금 특정 분야에 불만이 많아서 이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 재정이에요. 재정의 한 70% 정도를 상반기에 투자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상반기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이제 좀 더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공표된 목표인데, 이게 왜 상반기에 예산의 지출을 집중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숨겨져 있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침체되려는 것을 이제 막으려는 의도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좀 더 이제 벗어나면서, 자, 이제 한 번쯤은 정부가 투자를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사회 전 분야를 이제 띄울 수는 없지만 특정한 분야를 띄워서 좀 경제가 이게 돌아가도록, 시장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대체적으로 공표된 목표만 보면 이상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숨어있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이걸 다 알리면 오히려 더 불편한 것들은 숨겨져 있는 목표를 잘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인데, 의도한 목표는 A를 하면 B가 나올 것이다. 제가 조사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인과관계 개념이고요. 의도하지 않는 목표는 부작용이에요.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의도하지 않은 목표라기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자, 정책을 추진할지 말지 변동시킬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형의 목표와 유형의 목표가 있는데요.
자, 무형의 목표는 내용이 추상적이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목표는 내용이 구체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사회복지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목표는 유형 목표죠. 자, 몇 명이 오늘 와야 돼. 몇 명이 참석해야 돼. 이런 것들은 몇 명이잖아요. 자, 이건 유형 목표에 속하는 거고, 자, 무형 목표는 어찌 보면 무형 목표가 이거예요. 복지사회 실현. 복지사회 실현? 이거 너무 큰 추상적인 얘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무형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적 목표와 치유적 목표인데요. 자, 이거 창조적인 목표는 하고 싶은 거예요. 희망하는 목표예요. 정부가 희망하는 거.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일 대표적인 경제 성장률이죠. 근데 이제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치유적 목표는 처방적 목표. 아프면 치료를 하듯이 처방을 하는,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는 빼고, 자, 너무 뻔한 얘기는 빼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